분양미식회 원정이 최신아. 최성준입니다. 네, 이번엔 멤버가 좀 바뀌었죠. 네. 저희 막내 기자가 새로 합류를 했는데 앞으로 현장에 뜨끈뜨끈한 얘기들 많이 전해주실 거죠? 네, 제가 막내인 만큼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생동감 있는 현장 정보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단지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나눠서 한번 볼 텐데 사실 올해 분양 계획에 있었던 단지들인데 이게 죄다 다 내년으로 밀렸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내년에는 언제 분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둔촌주공인데요. 사실 둔촌주공은 최신아 기자가 계속 취재를 했었고 내년 2월에 분양을 한다는 소식도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뭐 상황이 어떤가요, 요새는? 네, 여기는 조합이 내년 2월 분양을 목표로 분양가 산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또요? 네. 이젠 진짜. 여기 시공사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콘소시엄인데요. 최근에 시공사 공사비를 두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은 이제 현대사업단이 해임된 전임 조합장과 5,200억 원의 공사비를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현대건설 콘소시엄 입장은 이제 정당한 계약이었다면서 이제 맞서고 있어서 갈등이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콘소시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이 2020년에 세대수를 1,000가구 정도 늘리면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조합장이 해임됐으니 2016년에 최초 계약서대로 공사비를 책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분양도 미뤄지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분양가 산정 자체만으로 2월 분양이 빠듯했는데요. 11월에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나온 뒤 택지 감정평가 의뢰하고 분양가 심사받아서 수용하는 때만 해도 최소 3개월은 걸릴 거라고 봤거든요. 일정이 더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실 분양 시기도 그렇지만 현재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양가 인상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요새는 평당 4천만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평당 3,700만 원만 넘어도 전용 5구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죠. 네. 그러면 일단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9억이 넘으면 특공도 사라집니다. 여기가 특공 물량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떡하나요? 네, 여기가 한 1,500가구 정도 특공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분양가에 따라선 이게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폭동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폭동까지. 폭동. 아무튼 분양가부터 분양 시기까지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 그럼 이번엔 찐 강남이죠. 신반포 15차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는 레미안 원 펜타스로 원래 레미안 원 밸리 이후에 바로 이제 분양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도 뭐 시공사 이슈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여기는 전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분쟁이 마무리되지가 않았는데요. 조합이 지난해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이 이제 지난달에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변수가 생긴 건데요. 그래서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들어간 상태고요. 연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아직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지 삼성물산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대우건설은 2017년에 신반포 15차 수주전에 뛰어들었다가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는데요. 10월에 대우건설이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합이 이걸 빌미로 시공사 계약 해지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인데요. 좀 이런저런 것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뭐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형태로 레미안 프로지오, 뭐 아니면 레미안 서밋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네, 요새 이제 공동 시공 방식은 조합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긴 그렇죠.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이슈가 해결이 돼야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참 쉽지 않겠네요. 네, 좀. 네. 그리고 요새 방배 5, 6구역도 여기도 시끄럽잖아요. 네, 지금 되게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방배 6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아크로파크 브릿지로 DL-ENC에서 시공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공사비 문제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현재는 새 시공사 선정 작업에 있다고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하면 봄쯤에는 조합원 분양을 한다고 하고요. 아직 일반 분양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부지 영상인데요. 철거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펜스만 쳐져 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그 인근에 또 방배 5구역도 갑자기 복병을 만난 것 같은데요.
여기가 강남에선 보기 드물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하 4층에서 지하상 최고 33층 3,080가구로 조성되는 큰 단지인데요. 일반 분양이 무려 1,686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착공을 앞두고 토양오염 물질 조사에서 불소 화합물이 발견돼서 이거 정화 작업 이후에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현대건설 측에서는 정밀 조사를 해봐야지 이 정화 작업 기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는 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화 주체가 조합이 될지 시공사가 될지 명확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건 먼저 정하고 정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복병이네요. 네. 최 기자가 방배 5구역하고 6구역 두 군데 다 다녀왔잖아요. 입지적으로 볼 때 좀 어떻던가요? 두 구역 모두 이제 4호선과 7호선이 있는 총신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이어서 입지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배 6구역 같은 경우는 도보 10분이라서 조금 걸렸고요. 방배 5구역은 5분 정도 걸려서 더 가까웠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는 서울, 강남 핵심 입지들이잖아요. 네. 그만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한 분양 일정을 소개해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각 단지별로 일정이 너무 유동적인 상황이네요. 네, 변수도 많고요. 그렇죠. 네. 게다가 내년 3월 대선 있잖아요. 네. 6월에는 지방선거 있죠. 네, 네. 이런 정치 일정들이 있어서 상반기엔 분양이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네. 아무래도 하반기로 밀릴 수 있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 닫기 전에 가야 할 이유는요? 네,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저는 둔촌주공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발 9억이 넘지 말아야 될 텐데요. 그래야지 가점 낮은 분들도 생애 최초 특공이라도 노려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찐 강남 신반포 15차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추첨제 물량이 꽤 나오는 만큼 이제 좀 시공사 노선만 정리되면 한번 청약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편인 강북편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